자, 2부 대장 이슈. 자, 담당자 바로 배성진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진 PD입니다. 아이고, 예. 어제는 방송을 안 했고요. 네. 자,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 네. 이슈. 자, 첫 질문 뭔지 아시죠? 저 그거 준비를 안 했다가 예, 예. 방금 제가 나갔다 잖아요. 아, 예, 빨리 예. 가가지고 쳐보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이게 기사는 안 올라오는데 예, 이게 예. 3일 전 기사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곰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예, 예. 네, 뭐 최근 기사까지는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아, 네. 아니 백군기 용인 시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 챙겨주셔야지. 안전한 시민들 용인 시민이 지금 100만이 넘는데 지금. 네. 예, 이거 빨리 좀 네. 이거 방송을 MBS 뉴스대장 보시면서 좀 피드백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각 커뮤니티 인기글로 처음을 문을 여는데요. 예. 오늘도 5가지 정도의 짤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제목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제목. 첫 번째 제목, 중국 에어컨 설치 기사라는 제목인데요. 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저 엄청 높은데 건물 같은데요? 네, 여기 중국이라고 하네요. 중국이요. 네, 에어컨 설치 기사래요. 원래 저렇게 설치해요? 네, 저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그 댓글 보니까 첫 출근자는 적어도 팬티 3장은 챙겨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정말? 아우, 저 떨어지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띠를 네. 하고 있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요즘 또 중국이 또 마천루여가지고 또 높은 빌딩이 많잖아요. 예. 좀 그런 것 때문에 뭐 안일한 대책이다 이런 뭐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저기 이제 저렇게 할 정도면 설치비가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어때요? 생명보담금 뭐 이런 거 줘야 되나?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설치비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고적으로. 그쵸. 에어컨 네. 기사님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음, 꼭 무조건 밖에 달아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그쵸. 저게 아무래도 배수기죠. 물 빠지는 거. 음, 네.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존재하는 동굴 속 마을입니다. 우와. 이게 진짜 실제로 마을이래요. 장난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아담아 보이고 되게. 네. 아니군요. 궁전 아니군. 같죠 무슨. 이야, 저 무슨 마을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짤이라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이라고 하네요. 우와. 네. 댓글 반응 보니까 좋긴 한데 햇빛이 안 들어온다. 야, 저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절대 못 들어오죠. 예. 남양 방향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뭐 저런 요새가 있으니까 신기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동굴 속 마을이네 완전. 다음 짤 제목은 예. 강아지 배변 교육 이렇게 하세요라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이에요. 야, 강아지들 5마리 있네. 새끼 강아지 배변 교육 시키고. 중국이에요? 네. 제대로 잘못하면 저렇게 때린다라는 걸 이렇게 폭력적으로 보여준 건데 뭐 댓글들 보니까 나도 해봤는데 먹힌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강영욱 씨 소환 뭐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근데 이거 뭐 재밌는 거 있는데 한국의 라디오 사연 중에 재밌는 사연 하나 있잖아요. 네. 혹시 뭐죠? 이거 아시나?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자기 집 강아지 배변 교육 시키려고 근데 어느 날 배변 교육을 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들어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 배변 교육 시키려고 보통 새끼 강아지는 어미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가 한 행동이 실제로 강아지 배변 패드 있잖아요. 그걸 깔고 거기 똥을 쌌대요. 잘 보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다고. 그렇군요. 네, 라디오 사연 재밌는 사연이어가지고 1등 먹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반대로 던져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물고기 자랑을 했는데 이제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렸죠? 스마트폰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던진 거야. 아이고야. 얼마나 자기도 항상 딱 찍고 이제 물고기 살려주려고 버리려고 했는데 저 아이폰 같은데요 보니까. 예. 아쉬웠습니다. 그 댓글에 어이 털리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 짤 제목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 엉덩이 만지기라는 거 있습니다. 네, 이게 패러글라이딩 비싼 거죠? 기러기. 이야, 기러기를 만지네. 이야. 근데 기러기가 어이없어가지고 저기 똥 싸면 어떡해. 그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신기한데요? 아니 나는 저 뒤로 저기 빠지면 어떡해? 저 패럴에? 그쵸. 네.
오.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귀엽네요. 어. 이게 어디야? 중국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구나. 꿈이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었어요. 야, 보기 좋습니다. 예. 네, 기러기가 되십시오. 예, 오늘도 5가지 이렇게 또 첫 코너, 우리 고즈 코너 속의 코너, 우리 배성희 네네네. 팀장님의 코너였었고요. 네, 자, 소식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러시아 30대 남성이 바람핀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울먹이는 3살배기 아들을 안은 채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보겠습니다. 예. 저기 매달린 거예요. 저게 남성이고 예. 3살배기 아들을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수국을 한다고요? 네, 바람핀 아내인데 네. 뭐 이같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아빠 품에서 무서워 놓아줘라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이게 2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2시간 반 동안? 네. 아니, 저러면 사진 찍히고 경찰들 출동했을 것 같은데요. 출동했습니다. 다음 짤 보겠습니다. 예. 이 보면 진짜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찍은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라고 막 소리쳤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협박 메시지. 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근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니라 누가 왔냐면은 러시아이거든요. 네. 특수부대가 왔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네. 예. 아파트를 습격해서 바로 그를 체포했고요. 아이는 안전하게 뭐 엄마 품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아버지죠. 6시간 동안 묶여 있었고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예. 러시아 하면은 약간 법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쵸. 되게 강력할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간통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간통법을 안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폐지를 했어요. 예. 이게 쌍방불 불벌죄? 뭐 이런 게 있는데 생소한데 이게 개인의 성생활을 존중한다라는 개인의 법인데요. 성생활을. 예.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간통죄가 예전에 폐지가 됐고 이런 주의 때문에 폐지가 됐고 이제 뭐 존중을 한다 뭐 이런 게 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러시아는 되게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 소식입니다. 예. 미국 소식입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진 예. 보여주시죠. 네. 저게 레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레고 블랙이죠. 예, 예. 네, 레고 블랙으로 꾸민 총인데 장난감 총 같죠? 예. 하지만 실제 권총입니다. 신기하죠? 실제 권총이요? 네. 와, 저기 장난감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업체를 만든 컬퍼 프리시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권총 상품을 판매 논란이 일어났고요. 예. 자, 이거에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회사에서는 우리는 30년간 블로그로 총을 만들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엄마를 짜증나게 하고 싶다. 이상한 의도 설명인데 이러면서 사격 스포츠에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다. 총기 소지 반대자들의 수사를 깨부시고 사격이 엄청나게 재밌는 사실을 주목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은 재밌다, 사격은 재밌다면서 이렇게 레고가 재밌잖아요. 예. 그런 의도로 만든 거래요. 그런 의도로. 네. 그 다음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실제 사격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보십시오. 예. 이 회사에서 만든 총들이에요. 예.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이런 총도 있고요. 이런 총을 만드는 회사예요. 실제 그 총을 만드는 회사. 근데 바로 다음 장면이 예. 네, 저 레고예요. 오. 실타에 나갑니다. 오, 그러네요. 연발이 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예. 이 총의 가격은 6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63만 원. 네. 옵션에 따라 88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디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총기로 이제 잘못 받아들여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면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래서 온라인에는 실제 총을 장난감처럼 만드는 것은 내가 본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비난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실제 최근에 또 미성년자 총기 사고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총기를 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성년자는 총기 구입이 안 돼 있더라고.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 저는 미성년자도 총기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미국이니까. 근데 사건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학교 학생들이 그쵸. 뭐 이렇게 난사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어쨌든 장난감 외관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쵸. 거기 뭐 우산총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런 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 상관이 없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게 저 코로나 전에 미국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월마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마트 이런데 마트에서 총기를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서 총기를 팔아요? 근데 파는데 총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요? 다양한데 $100도 안 되는 총들이 꽤 많더라고요. $100는 얼마예요, 우리나라? 100달러면 10만 원 좀 넘는 건데 10만 원에 총기 얼마 안 돼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권총. 권총, 실제총.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록 19라는 총이 판매 중단을 했고요. 법적 판단,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앞으로 소송 걸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중단했고 총 20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하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사고가 군대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난 미국에 뭐 놀러 가면은 밤에 막 총소리 듣냐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진짜 미국 놀러 가니까 총소리 들려요? 저는 텍사스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엘파소라고 있는데 엘파소라고 그게 멕시코하고 국경지대예요. 다 남부지방. 다 사막. 그래서 볼 게 없었어요. 그쪽만 가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만 갔다 왔어. 거기만 유일하게. 관광 목적으로. 관광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갖고 결혼식을 거기서 올려고 갔다 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총소리는 못 듣고 왔다. 총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당시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멕시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막아버리겠다 해갖고 되게 막 다 막고 장벽 세운다고 이 말 많아서 그거 실제 세우는 걸 보지 못했지만 지난해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 사막이에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뭐 그랬습니다. 추억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네. 하와이 해변에서 한 여성이 바다 표범을 만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는 그 바다 표범 등 멸종 위기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가 중범죄거든요. 저희 영상을 짧게 짤을 가져왔어요. 제가 또 이거 얘기할 부분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분이에요. 이게 신혼여행 온 거예요. 미국 그 루이지애나 주라는 출신에서 신혼여행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국립해양대기국이랑 하와이 주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틱톡이라는 소셜에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됐는데 그 하와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만지면 벌금이다. 그럼 이제 벌금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비싸요. 이거 비싸요. 벌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랑 $5만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제가 텍사스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도 한번 갔었거든요. 딱 제가 유일하게 가본 게 두 곳인데. 그럼 경유를 하기 오신 건가? 갔다 왔는데 저도 실제 이거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톤터치 사람들이 하더라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면 벌금 낸다고 하고 저도 약간 한 20m 떨어지게 사진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 다 알고 있던데 관광지 저희는 관광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와이 관광지에서는 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아요. 저런 바다 표범, 물개 이런 게 다 수시로 올라오더라고. 수시로. 이게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미국인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장님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하와이를 넘어가시는 눈치를 봐야 돼요. 주위 사람들 눈치. 또 눈치하면 또 우리 대장 박명수 아니겠습니까? 눈치 오지게 또 열심히 봤다는 점. 이러면서 이게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이라고 하고요. 이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게 1,000마리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1,000마리.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만지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거를 절대 불법. 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동물 보호 차원이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보호 차원이. 여러분들 하와이는 절대 동물 만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 넘어갈게요. 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더운 이게 이번에는 생활 팁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도 좀 해당된 거는 아니지만 좀 읊어볼게요. 더운 여름에는 액취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면 일상생활에 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가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어떤 섭취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먹은 게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진 보시죠. 어떤 음식들인지. 이걸 먹으면 안 된대요. 저거를 왜요?
먹으면은 이게 더 안 좋아진대요. 아니 저거 뭐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채취 호르몬이 더 나온다고. 채취 호르몬이? 액지층의 호르몬이 뭐 어렵네요. 아포크린, 땀냄새매 뭐 이게 뭐 자극을 준다고 하네요. 아, 근데 저렇게 많이 먹지 않을까요? 저거 우리 성지 PD님 많이 드시지 않아요? 거의 뭐 한 시간대로 뭐 흡입을 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먹는데 왜 저게 왜요? 이 기사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조선비즈라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슈게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못했던 게 한국 사람 특히 또 물론 땀 여름에 습해서 나긴 하는데 동양인,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이 냄새가 안 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이나 뭐 주변 일본이나 중국인에 비해. 근데 미국 백인들은 우리나라 김치 냄새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겠지만. 뭐 특히 겨드랑이 냄새 암내라고 하잖아요. 암내. 네, 이런 게 특히 한국인이 전 세계 1등으로 가장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유전적으로. 그게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유전입니까? 단순 유전적으로. 이게 잘 씻어서가 아니라 단순 유전적으로 냄새가 잘 안 나는 인종 그래요? 중 하나래요. 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댓글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해당 없네 뭐 이런 게 댓글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육류, 계란, 우유, 버터 뭐 이렇게 사진 보듯이 뭐 그런 걸 피하자 뭐 이런 댓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또 뭐 가지고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좀 소개를 하자면 겨드랑이 털을 깎으면 효과가 더 좋대요. 냄새 안 나는 게. 겨드랑이 털을 깎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라는데 보톡스? 네, 뭐 교감신경을 마비시켜 냄새를 사라지게 한다는 게 있네요.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덧붙여졌습니다. 저도 뭐 지하철을 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그 암내 그 지하철에 보면은 암내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 낑기다 보니까 이게 한국 지하철 냄새가 제일 안 난대요. 외국인들 이제 관광 온 사람들 중에 냄새가 가장 안 나는 지하철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깔끔 떠는 민족 중 하나니까. 네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도쿄올림픽 개막하죠. 드디어 개막이군요. 근데 이제 선수단들이 촉촉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 SNS를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무슨 뭐 때문에 일어난 건지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볼게요. 이게 숙소 아니에요. 숙소. 네. 근데 이제 뭘 찍고 있죠? 침대를 짓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매트리스. 골판지 침대입니다. 무슨 판지요? 골판지. 그러니까 일본이 골판지를 이용해서 침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친환경이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좁고 작고. 네, 특히 백인 선수, 서양 선수들한테는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한 장거리 달리기 대표 선수인은 첼리모라는 선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선수촌에 도착하고 트위터에 바로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누군가 내 침대에 소변을 본다면 박스가 젖어서 침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첼리모라는 선수가 올린 거예요. 비난을 한 거예요. 너무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승전을 앞둔 밤이면 최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비꼬았고요. 첼리모 선수는 스포츠 경기 이후에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의 체중만을 견딜 수 있다, 이게 너무 지적이 된다 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 이제 평창 때 걸 가져왔어요. 평창. 네. 이렇게 선수들이 저렇게 뛰어노는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래야죠. 그리고 되게 푹신하고 일단 넓어요. 넓어야죠. 이제 선수들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180 넘을 텐데 되게 평균이.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이번 도쿄입니다. 별로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최고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실제 지적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역대 올림픽 리우, 심지어 브라질 뭐 일본보다 뭐 비선진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평창을 비롯해 리우, 런던 계속 했잖아요. 이러면서 침대 사진 할 때 이렇게 뭐 질문했나 봐요. 이게 뭐냐, 다른 올림픽이랑 비교가 된다 했더니 거기서 했던 말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명 이상 함께 못 자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하네요. 네, 이러면서 뭐 첼리모 선수가 뭐 계속 이거 불편하다라고 했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도쿄 조직위는 한번 검토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돈 좀 쓰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제대로 된 도쿄올림픽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강아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강아지들이 아니라 이제 주인들끼리 싸움,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개판이요? 네, 해당 영상 한번 보시죠. 개싸움이 주인 싸움 뭐 이런 영상인데요. 이게 강아지끼리 싸웠는데 이거 가지고 주인들이 이제 으르렁한 거예요. 누가 걘지 모를 정도로. 이제
이게 런던이에요, 영국에. 런던. 네. 대형견이 지나가던 작은 길을 덮쳤고요. 놀란 반려견들이 으르렁대자 신경이 예민한 주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맞대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순간 대형견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먹질을 날립니다. 네, 이제 보시면 날리는데 이게 좀 피도 나고 이래가지고 저 방송에 계속 틀어도 될까요? 아유. 그래도 좀 약간 영화 같네요, 이게 화질이. 그 강아지들 싸움이 어쩌다 주인들 간 살벌한 난투극이 된 건지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이게 좀 영상이 길어가지고. 아유. 네. 때렸어. 네, 이제 어이구. 네, 이런 피까지 나는. 아유.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현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고 낯선 개가 온다면 반드시 잠시 멈춰서 먼저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건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이거 보면서? 아유. 그러니까 개싸움에 주인들까지 싸우고 있네요. 이런 것들. 예. 주인이 몇 명이야 대체? 그러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예. 네, 미국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픈카에 폭죽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카에 폭죽을 던졌다고요? 네. 예. 보겠습니다, 영상. 예. 그 폭죽을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오픈카에. 그러네요. 오. 이야. 왜 그랬대요?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고요. 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저 오픈카에 대한 뭐 질투가 있었나? 지금 미국이 어떤 시기죠? 독립기념일 그쵸. 시기잖아요. 예. 이게 독립기념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달을 딱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장난에 짓궂는 거죠. 예. 이제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역 곳곳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요. 예.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읊자면은 사고가 당한 오픈카 지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졌고요. 이게 정차가 되고 있던 오픈카 옆으로 한 대가 서서히 멈추고요.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이제 불꽃이 붙은 폭죽을 그대로 던진 거예요. 네. 이후 승용차는 신호도 무시한 채 제자를 떴고요. 예. 네,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촬영자가 이걸 올린 거예요, 블랙박스를 SNS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저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대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 수배를 내렸대요. 예. 수배를 내렸고 그 피해 가족은 그 화상을 당연히 입었고요. 예. 우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4,000 정도의 이제 모금액이 모아졌다고 하네요. 예. 네, 이게 BMW래요. BMW. 네. 와, Z 시리즈 같은데 보니까. 저는 오픈카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너무 심하게 터진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 자, 어김없이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해주는 우리 배성진 PD 팀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오픈카 좀 재밌었는데요. 마지막 오픈카에. 예, 오픈카 한번 하시죠. 썸네일로. 오픈카에. 예, 오픈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음악 듣고 3부 초대석에 뵙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